예, 우리 지난 강의에서 위험물의 기본 개념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의가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유기화학, 유체역학, 소방수리학, 연력학, 그 다음에 위험물, 여기 또 이런 책을 다 보려면 책이 소방기술사 공부하려면 10권이 넘어요. 근데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만 이해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굳이 다른 책을 들춰볼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목적은 시간 단축하고, 그죠? 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이렇게 거기에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부는 좀 독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은 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악착 같은 사람이 결국은 합격이 다른 사람보다 빨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꼭 명심하시고 강좌까지는 듣겠다. 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까지는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두고 의지가 강해야 된다. 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물 관계나 또 먼저 번에 했던 가스 관계 이런 것들, 또 건축 관계는요 그렇게 어려운 수식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연소 이론만 제대로 하면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시간을 할애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이제 기본 개념을 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석유화학공장 위험관리 전략과 본질안전 설계 이랬어요. 석유화학공장에 제일 이렇게 폭발이라든지 여러 개 위험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향상을 설계를 해야 된다. 쭉 보시면 다 나오는 거네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화학물질 또는 공정적 위험성을 없애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럴 수는 꼭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제를 초산해서 물로 바꾸는 것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동적인 방법, 또 절차적인 방법, 절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 안전운전 절차, 비상조치계획, 기타 여러 절차가 있다. 예. 본질적인 그러면 안전설계가 뭐냐? 그러니까 효율화, 대체, 완화, 단순화, 실수, 허용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NFPA에서 NFPA 704에서 위험물, 식별물 분류 체계를 아까 우리가 유동성, 가연성, 반응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1류에서 6류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특이사항이 또 있어요. 특이사항이 있는데 특이사항 자체 마름모로 해가지고 4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쭉 해가지고 여기는 청색 유독성. 그 다음에 여기는 적색 가연성. 여기는 황색 반응성이고, 여기는 특이사항이에요. W 넣고 이래요. 그죠? 백색. 여기는 백색이에요. 백색이고, 여기는 청색, 적색, 황색. 이렇게 여기는 백색이죠. 백색.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는 금수성이냐, 산화성이냐,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기호를 넣는 거예요. 네, 넣는 게. 근데 아세틸렌 같으면 금수성, 산화성, 방화성은 관계없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험물질이 1이다 그러면 조심. 4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3이다 그러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해서 표시된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쭉. 가연성도 뭐죠? 우리가 4번 같으면은 위험인데 가연성 연소하기 쉬운 액체다. 3번 같으면은 인화점이
100도 F 미만이다. 뭐 이랬어요. 또 뭐 반응성도 나오네. 반응성, 황색. 여기도 4번이면은 실온에서도 폭발성 물질이고 3번이면은 충격 밀폐 상태에서 가열 또는 물과 혼합 시 폭발하는 물질이다. W는 요거는 금수성. 만약에 여기 W라는 여기가 이제 백색인데 여기 W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워터니까 금수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옥시겐이니까 그죠? 산화성 물질이다 이거죠. 이거만 주면 이제 여기에다가 백색인데 특수한 이제 문자 같은 걸 집어넣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화성, 딱 NFPA 30에서 인화성 액체가 우리가 여기 방포 이 기본 원리는 다 했고, 인화성, 클래스 1 해서 클래스 3, 클래스 뭐, 2, 3 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인화성은 클래스 1, 또 가연성은 뭐예요? 클래스 2 이렇게 구별하네요. 그러죠. 그래서 클래스 1은 그 인화성 액체인데, 여기 그 클래스 1 액체 중에 밀폐식 인화점이 100도 F. 예, F니까 화씨니까 그 섭씨는 37.8도라고 그러고 요거 그 변환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미만이요. 증기압이 화씨 100도일 때 40 PSA 나오네요. PSA. PSA. PSI 해가지고 요거는 읽을 때 푸사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푸사이. 푸사이가 뭐냐면요. 이게 파운드. 영국이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스퀘어 인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게 그 PSI, 푸사이라는 얘기예요. 푸사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앱솔루트 했고, 에어가 아닙니다, 이거. 에어가 아니고, 뭐, 앱솔루트 해가지고, 요거는 절대라는, 절대 압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절대 압력은 뭐를 표시해요? 게이지 압력 플러스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잖아요. 대기압. 그러니까 절대 압력. PSI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뭐예요? 만약에 PSI로 한다면은 요거는 PSI G 이렇게 하면 게이지 압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또 표현을 그러니까 이 절대 압력이 그 실제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압력을. 그래서 A를 붙이면 이게 공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절대 압력이다. 앱솔루트의 준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앱솔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푸사이가요. 일기압이 이것도 꼭 알아줘야 되죠.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일기압이 얼마냐면요. 14.7 PSI예요. PSI. 예. 뭐 A A 이렇게 얘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보통 이제 안 붙여도 A인지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기압은 14.7 PSI다. 이것만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뒤집으면 뭐예요? 1 PSI는 14.7분의 1 기압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서 암기하려면 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기압은 14.7 PSI다. 이렇게 하면은 그 또 760mm HG잖아요. 그죠? 요거는 또 760mm HG니까 이렇게 환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1기압이. 그러니까 여기 2068 수은주 높이를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HGI인 액체다 해가지고 이게 환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고 여기도 클래스 여기 그 뭐죠? 로마 숫자 A 뭐 이런 식으로 1에 B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고 아라비아 숫자고 같이 쓰면은 더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ABCD가 나오니까 좀 다행이죠. 가연성 액체 나오네요. 가연성 액체는 클래스 2 액체인데 인화점이 100도 F. 100도는 화씨 100도는 섭씨는 37.8도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상 140, 화씨 140도. 이게 화씨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섭씨로 바꾸니까 전부 다 뭐예요? 막 소수 미화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클래스 2 액체가 인화점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냐, 그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그런 시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에 애착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암기할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클래스 3 액체는 화씨 140도 이상, 섭씨는 60도 이상이네요. 인화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화점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섭씨 100도, 물이 끓는 그 온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인화점이 낮죠, 그죠? 예. 물에 끓는 거하고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온도에서 인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 3 액체는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는 한 주위 온도에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3 A, B로 나누는데, 3B는 인화점이 200도 F니까 93도네요. 거의 물에 끓는 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또 연상해서 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인화점을 가지고 있어. 가열되었을 때도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용 전기장비에 의해서도 거의 발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클래스 3B 이렇게 했죠. 이게 인화점이 몇 도예요? 인화점이 200도 F. 그러니까 섭씨로 93도 C가 되니까 이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거의 100도지요. 그죠? 거의 이 정도 이상이 아니면은 인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예요? 인화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쓰느냐? 일반용 전기 장비에서도 거의 발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 그래서 보니까 인화점이 클래스 1 액체는 100도 F니까 37.8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클래스 1, 2, 3가 있는데 클래스 1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 1은 상온에서, 왜냐하면 37.8도니까. 우리가 표준이 뭐죠? 20도씩 기준한다면 30 조금만, 40도 가까이 되면 인화한다는 얘기죠. 상온에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한다. 방폭을 위해서는 존 분류가 필요하다. 클래스 2는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 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존 분류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운송에서 기준 해가지고 쭉 이제 뭐예요? 위험물 분류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가 폭발성 및 물질 및 제품, 가스 뭐 쭉 보시면 알고, 맨 밑에 보니까 분류 1 내지 분류 8에 속하지 않나 운송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유엔의 TDG가 지정했다고 그랬죠. TDG가 지정했다고 그랬어요. TDG는 뭐냐면은 트랜스포트 데인저러스 굿 스포트 데인 DANG 데인 GEROUS 물품 굿하니까 물품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냐면은 위험물 운송 규정이에요. 규정해서 이렇게 지정한 물질이나 제품이다. TDG가 뭐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표지로 해서도 또 나타낼 수 있는데 UN 번호라고 있네요. UN 번호라는 것은 유해 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 보호를 위해서 유엔에서 지정한 물질 분류 번호가 UN 번호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우리가 뭐 차량 같은 거 위험물 운반하는 차량 같은 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뭐 써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표지 그림 문자 및 UN 번호인데 여기 표지는 그 규격이 곱하기 30cm 이상의 횡형 옆에가 긴, 그러니까 이렇게 횡형 사각형이다 이거지. 길이가 여기 한 60cm, 여기 30cm. 그러니까
쭉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 30cm 이상, 60cm 이상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표지해라 이거지. UN 번호도 있네요. 여기는 그 30cm 이상 12cm. 그거는 뭐죠? 요거는 12cm, 30cm. 여기에 뭐를 또 집어넣는 거죠. 색상 및 문자 집어넣고. 또 그림 문자, 이 안에 또 그림 문자 같은 거 집어넣는데, 그림 문자 내부에는 여기에 그림 나와 있네요. 심벌 및 분류 구분이 번호를 가리지 않는 극의 횡형 사각형이다. 그림 문자. 그림 문자는 좀 마른 목걸로 해서 집어넣네요. 여기다가. 그림 막 이렇게, 이렇게 폭발하는 표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보시면 돼요. 자, 위험물질 표시에서 제가 GHS라고 아까 시간에 말씀을 GHS 여기 나와 있어요. 글로벌 화학물질 분류 및 표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에서 글로벌리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오브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라벨링 오브 케미칼스에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GHS. 그 분류가 보니까 물리적 위험성은 이게 17가지네요. 종류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에어로졸, 고압가스는 200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거.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93도 이하인 액체다. 여기 쭉 17가지 나와요. 물리적 위험성. 그 다음에 건강 유해성 10가지. 합치면 몇 가지? 27가지죠. 예. 또 환경 유해성 2가지 하니까 29가지 전부 다. 예. 위험물질이 전부 다 분류한 게 화학 물질이 분류하니까 전부 다 몇 개? 29개.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표지 나오고 그림 문자도 나오네요. 이제 문자 형태가 자극성은 느낌표네. 여기에 느낌표가 이렇게 딱 쳐 있으면 이거는 자극성이다 이 말이죠. 자극성. 보시면 되죠. 노말 경고 표시의 작성 얘가 여기에 이제 작성 예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게 나왔는데 여기 노말 헥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노말 헥산을 얘기하는 거죠. 헥산은 뭐죠? 매푸부 펜핵 이랬죠. 매푸부 펜핵 하니까 C6 HA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2N 플러스 1이니까. 딱 보면 나와야 돼요, 이게. 매푸부 펜핵까지만 암기하면 더운데, 그냥 그것까지 안 돼도 뭐죠? 매푸부만 알아도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S, 이걸 세계 조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글로벌이 하모나이즈드니까.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이걸 도입하면은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하니까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MSDS도 했죠, 우리가. MSDS도 제가 개념 정립할 때 했어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해서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 얘기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노동성 산하의 노동안전위생국이라고 해서 OSHA네요. OSHA. 그 약자가 뭐냐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써줘요. 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1983년이네요. 그죠? 83년도에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근로자의 알 권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미국의 표준 연구소가 ANSA라고 그랬죠? ANSI.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에서 이거 했어요. 그죠? ANS에서요. 또 뭐냐면 여기에 공인을 누가 얻었냐면 이게 화학 제조자 협회라고 케미칼 매뉴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 CMA라고 그랬네요. CMA. 케미칼 케미칼 매뉴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 해갖고 화학물질
그 화학 제조업자 협회예요. 그러니까 요 화학 제조업자 협회가 표준 연구소 SI에 공인을 얻어가지고 92년도에 뭐예요? 통일된 MSDS안을 제정해서 공포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학물질에 대한 뭐죠? 그 안전 자료라고 그랬죠. 그죠? 예. 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처음에는 뭐예요? OSH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뭐죠? 이 연방에서 ANSI에서 요쪽에서 최종 확정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케미칼 매니팩처러, 그러니까 화학 제조자 협회에서 요쪽에서, 야, 이거 만들어라 해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인받은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미국은요, 이런 거 철저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출하려고 뭐 하려면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인증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인증이 있어야 되고, 뭐 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유해 화학 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하는 자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화재, 폭발 또는 직업병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다, 이 기초자료. 예,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이게 제공한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게 몇 개 대상이 있느냐? 19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위험물질이 19가지니까. 물리적 위험성 17가지, 건강 유해성 10가지, 환경 유해성 2가지 있는데, 또 여기에, 이거 작성하는데, MSDS 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뭐 쭉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 하는데, CAS 번호가 나오네요, CAS 번호. CAS 등록번호 해가지고, 케미칼 어브스트럭스 서비스 해가지고, 이게 CAS 등록번호예요. 그리고 서비스 등록이니까, 레지스트레이션 넘버 해가지고, 약 CAS는 케미칼 어브스트럭스 서비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냐? 미국 화학회, 아메리칸 케미칼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요거 CM하고 케미칼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미국 제조다 협회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 화학회예요. 소사이티. 여기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의 화학물질 개요 서비스에 의해 정해진 번호예요. 번호를 정한 거예요. 몇 번은 뭐다, 몇 번은 뭐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AS 등록번호라고 해요. CAS에 등록된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써줬어요. 혹시나 CAS 번호가 이거 뭐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에 작성하고 엄청 많네요. 그래서 활용 범위 나오죠. 활용. 이거 그러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어디에 활용하느냐? 제조 공정의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 설비 재질 선정, 전기적 위험구역의 구분, 저장 설비 구조 선정, 근로자의 보건대책 수립, 화학물질 취급 안정 작업 절차 작성, 비상계획 수립, 이런 데에 쓰는 거죠.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걸 좀 더 읽어보시면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어요. 엑기스 소방기술사잖아요. 그죠? 엑기스. 여러분들이 읽다가 혹시나 막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좀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이 압력도 말이에요. 이게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PSI가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푸사인데 이게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잖아요. 그냥 또 여기에 또 그냥 PSI 또 A를 붙이니까 이게 에어인지 뭐죠? 에어가 아니고 앱솔루트라는 절대 압력을 얘기해요. 게이지 압력은 G고 꼭 붙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평상시에는요, 이런 거 안 붙여요, 그냥. 그냥 PSI 또는 푸사이. 읽을 때 푸사이라고 읽는 게 제일 좋아요. 푸사이. 자, 위험물. 자, 이게, 이 위험물은 우리가 아까도
그죠? 그 쭉, 우리가 저기 NFPA하고, 저기 NFPA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내에서는 다르다 그랬죠. 국내에서는 뭐예요? 1종에서 6종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또 미국은 뭐예요? 유해성을,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세 가지로 해가지고, 0에서부터 4까지 5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위험 등급 여기 나오는 거 했었어요. 예, 국내는 인류에서 육류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정수량이라고 나오네. 지정수량. 그러면 이게 그 지정수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무슨 안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정수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여기 지금 양이 많아요. 요거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하는데 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쭉 거기서 핵심되는 것만 좀 뽑아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정수량이에요. 지정수량.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정수량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냐면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최저 수량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수량이 작은 게 더 위험하죠. 그죠? 큰 것보다도. 네.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죠? 이게 5kg을 지정해냈으면 뭐죠? 이게 지정수, 5kg부터 위험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눈다. 이랬어요. 위험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정수량이 50kg, 아까 보시면 되고,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는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를 받고, 취급량이 소량 위험물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 조례의 규제를 받고, 또 저장 취급량이 지정수량 5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저장 취급에는 규제를 받지 않지만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랬어요. 내가 어떻게 지정수량이 있다 이거예요. 지정수량이 있으면은 이 지정수량이 되면 뭐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요거보다도 낮지만은 요거보다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 시도 조례예요. 근데 여기보다 조금 좀 작지만은 이것도 뭐예요? 운반할 때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죠? 예. 거기는 뭐예요? 예. 운반하는 경우에 또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다 이거지. 그 지정수량이 있으면은 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요거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까지. 그 다음에 요거 5분의 1 미만. 지정수량의 요때는 뭐죠? 운반할 때 이제 그 법에 적용받고 요거는 뭐죠? 시도 조례. 조례의 규제를 받는다. 자, 지정수량이 사료 위험물. 사료는 뭐예요? 사료. 네. 사료는 뭐죠? 산가자인 인반산 했잖아요. 그죠? 산가자인 인반산이니까 인화성 액체네요. 그죠? 그게 산가자인 자기반응성, 금수성. 예. 예. 산가자인 인반산 이렇게 됐죠. 인반산. 예. 예. 이렇게 했죠. 그죠? 자연발화성 금수성 있죠. 자인이니까. 산가자금. 산가자금이 뭔지 이거 자꾸 그러는데 산가자금 인반산 이렇게 했죠.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 금수성 물질, 그다음에 뭐죠? 자연 발화성이죠. 자연 발화성. 미안합니다. 요거는 자기 반응성이고, 여기는 자기 반응성이고, 요건 뭐죠? 자기 인화성이죠. 자기 인화성. 또는 금수성. 이렇게. 자꾸, 저도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산화성 고체. 이렇게. 산화성 액체참, 액체. 요쪽은 액체고, 요쪽은 고체니까. 예. 여기는 같은 산에도 이거는 산화성 고체, 요건 산화성 액체. 예. 인화성 액체. 자기 반응성, 이렇게 되는 거죠. 금수성, 이렇게 자기 인화성.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료 위험물일 경우에는 리터.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니까 이제 몇 리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는 뭐죠?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이거예요. 몇 킬로그램이냐.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지정수량은 몇 배냐 하는 것은 A품목은 A품목의 지정수량분의 실제 수량, B품목은 또 B품목에 대한 거 전부 다 합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예, 여기 그러니까 이제 위험 등급이 나오네요. 위험 등급. 예, 위험 등급. 예. 등급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예, 등급은 예, 위험 1등급이 나오네요. 1등급. 1등급은 또 제1류 위험물은 무기과산화물 뭐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무기과산화물이 있네요. 제3류는 칼륨, 나트륨 뭐 이런 거 있고, 예. 제1류는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했어요. 위험 1등급에 제2류는 없네요. 그러니까 가연성 고체는 없어요. 위험 1등급에 1류부터 쭉 있는데 그 2류는 없다는 얘기예요. 3류 있고 4류는 예, 이렇게 4류는 인화성 액체였잖아요. 여긴 특수 인화물. 자기 반응성이라고 했죠. 유기과산화물, 뭐 질산 에스테르. 6류는 산화성 액체라고 그랬어요. 과염수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2등급은요. 그러니까 쭉 제2류는 뭐 정린, 황, 유황 이런 거 있고. 제4류는 알코올류, 제5류는 니트로 화합물, 히드록실 아민 뭐 이런 거 있네요. 아조 화합물, 아조인데 아조. 예, 아조 화합물이에요. 아조. 아조는요. 뭐냐면 아조기. 그러니까 여기 아조는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아조기네요. 그러니까 질소가 두 개 연결된 거예요. 화합물이 촉진해요. 아조, 디아조. 디아조는 여기 있는 화합물이에요. 여기 디아조. 디아조기가 있는 화합물. 뭐 이런 것들. 히드라진은 질소와 화합물인데 히드라진이 있네요. 히드라진. 하이드라진 예를 들죠. 하이드라진 해가지고 이거는 질소하고 수소의 화합물이다. 이게. 하이드라진 이렇게 있죠. 아조 화합물. 아조는 질소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화합물이고, 요거는 뭐죠? 디아조는 요런 게 있는 화합물. 아조는 요런 게 있는 화합물. 디아조는 요런 게 있는 화합물. 그러니까 이게 디아조, 아조라는 그거는 질소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질소가 들어가는, 저건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그 맨 처음에 그 화학식 중에서도 구조식이라고 그랬죠? 구조식이라고 그랬죠. 구조. 요런 구조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런 구조. 요거는 아조, 요거는 디아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럴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험 3등급도 있네요. 쭉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암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제1류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물이 제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렇게 있었어요. 6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제1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것만 한번 좀 할게요. 산, 가, 자, 인, 산과 자금, 인, 반, 산, 이렇게 써요. 그죠?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암기하시려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 요거는 뭐죠?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여기 뭐죠?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맞죠? 자꾸 또 그런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이건 제가 조금
자기인화성이라고 했죠. 자기인화성. 자기인화성, 또, 자, 금인데, 왜죠? 그래.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죠. 금수성 물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화성 액체. 또 자기 반응성 물질. 이렇게 산화성 액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물질. 금수성 물질. 이렇게 했죠. 자,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 공부를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꼭 요거를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정수량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걸려서 다음 강좌에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지울 거예요. 안 지우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 다음 강좌에서 요 지정수량 계속 할 겁니다. 자, 독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